대 몇으로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A가 지금 X1, Y1이고요. 그죠? B가 X2, Y2인데 얘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근데 그 점이 뭐야? C점인 거죠. C점이 X3, Y3인 거고 그 다음에 1대4로 내분하는 점을 얘를 D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X4, Y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3이라는 것은 누구누구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자, X3을 먼저 구해보자. X3은 어떻게 돼요? X3은 이거를 구조를 이렇게 잡아봐. A가 X1, Y1, B가 X2, Y2에서 얘를 3대1로 내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하는 점 X3은 어떻게 되겠어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될 거고 3하고 X2가 되고 1하고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3은 4분의 X2, 3X2 더하기 X1 이렇게 되고요. 자, Y3도 한번 볼까? Y3은 이렇게 이것도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4분의 3Y2 더하기 Y1 이거 똑같은 구조는 Y3은 4분의 3Y2 더하기 Y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4도 구하러 갈게. 4도 또 지우고 4는 또 한번 세팅을 X1, Y1 B가 X2, Y2 1대4 네. 병원 가야 된다고. 아, 네, 그러면 보내주세요. 네. 자, 1대4는 X4죠. 이번에 X4 자, 5분의 X2 더하기 4X1 Y4도 5분의 Y2 더하기 4Y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이제 행렬로 좀 표현을 하는 건데 행렬이 좀 편한 게 한 번에 여러 가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곱해야 될까요? 자, 라지 X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X1, Y1, X2, Y2를 계산을 해서 2 곱하기 2 행렬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X3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X3이 지금 보니까 3하고 지금 이렇게 곱해서 X2에 뭐가 곱해졌니? X2에 3 곱해졌죠? X1에 1 곱해졌잖아. 그럼 행렬이 뭐가 돼야 돼? 1이 아니고 4구나. 4분의 얘랑 곱해서 X1에 4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 4분의 1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4분의 1. 그 다음에 X2에 4분의 3이니까 여기 4분의 3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랑 곱해도 똑같이 Y1에 4분의 1, Y2에 4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두 번째 거. 여기 보면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랑 곱해서 5분의 4가 돼야 돼. 그럼 얘가 5분의 4가 되고 여기 이렇게 곱한 거니까 5분의 1 들어가야 되겠죠? 5분의 1 여기.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럼 행렬이 뭐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행렬은 이 행렬이네. 요거에 2열의 성분을 구하래. 2열의 성분은 어딜 말하나? 여기 말하는 여기 5분의 1. 자, 5분의 1. 근데 지금 가장 작은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부터 자, 그 다음에 23번 페이지 24쪽에 페나리스를 만들려면 뭘 해야 이 제곱꼴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곱하면 되잖아. 자, 페이지 24쪽에 23번은 24쪽에 23번. 자, 보면은 서로 수직이야. 서로 수직인 게 서로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이 뭐가 돼야 되죠, 얘들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이거는 이제 y는 자 mx 더하기 n 그 다음에 y는 m 다시 x 더하기 m 다시 1 때 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일반형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됐었죠? ax 더하기 by c는 0하고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는
G-는 0하고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형태가 수직일 때 A 다시랑 B 다시의 합이 뭐가 돼야 돼? 합이 1이야 0이야 마이너스 1이야? 지은아 뭐였지? 이때는 0이 됐잖아. 이때는 0이었잖아. 그래서 그때 맞춰서 쓰세요. 요거 일반형 나올 땐 요거 쓰고 뭐 표준형으로 나올 땐 요거 써. 근데 이건 뭐가 편해요? 0 되는 거 쓰는 게 낫지 않아? 일반형이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4 X 플러스 4Y 자, 여기서는 일반형을 쓰는 게 낫죠. 요거랑 요거 둘이 곱하면 그죠? A랑 A 더하기 4 더하기 4, 3, 12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이때 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도 되고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얘가 바로 두 근의 합이죠.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기울 A 값들인데 이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굳이 구하지 말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보면 되잖아. A1과 A2의 합은 마이너스 4다. 먼저 봐야 되는 게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스러운 자, 그 다음에 29번. 소의 36이라는 맞아서 또 한번 봐보세요. 숫자를 인소인수분해 29번. 자,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성질이 뭐냐면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수직이잖아. 중점을 반드시 지난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선분 AB와 L은 수직이 돼야 된다. 수직 이등분이잖아요. 근데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A고요. B라는 점이 3,B에서 없어져요. 자, 둘이 중점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돼? 지금 얘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나왔네요. 그러면은 먼저 가장 작은 자연스러운 그럼 기울기하고 중점 조건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기울기 3에서 마이너스 1 빼고 B에서 A 빼. 얘가 얼마야? 이 기울기 얼마니 이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하고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B 빼기 A가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하나 더 필요하죠. 중점. 중점은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M은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가 돼서 1이 될 거고 그다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이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그죠?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X에다 1 넣고 Y에다 2분의 A 플러스 B 넣고 빼기 3은 0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고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빼기 3은 0. 그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다음 여기서 나온 B 마이너스 A랑 연립을 하시면 되겠네. 둘이 더하면 2B가 되고 마이너스 10 되고 B가 5가 되고요. B 5 맞나요? B 5. 응? 내가 어떻게 계산 잘못했나? 10을 잘못 썼나? 아 밑에 거죠? 밑에 거. B 5 맞죠? B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면 A는 3인가요? A는 3. 그래서 둘이 계산하시면 되고 39 라스트 이거 넘어가서 페이지 27쪽에 39 아, 네. 얘들아 평행한 직선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요. 그죠? 거리가 일정해. 그럼 이 거리가 일정하니까 직선 둘 중에 쉬운 점을 하나 잡으세요. 쉬운 거 어떤 거 잡을까? 얘를 뭐 2x-y 더하기 10은 0하고 2x-y-8은 0하고 쉬운 거 누구?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뭐 할까? 자 여기 y다 0 대입하면 그죠? y다 0 대입하면 x는 뭐죠? 4죠? 맞아요? 4,0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4,0하고 여기 직선까지 거리가 곧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왜냐면 항상 일정하니까. 자 그럼 4,0을 여기다 넣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자. 루트 4 더하기 1이 되고요. 절대값 4,0 집어넣어. 그럼 8 되고요. 0은 0 되고 10 되네. 그죠?
루트 5분의 18이 되고 유리화하는 거죠. 5분의 18 루트 5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그냥 아무거나 쉬운 점 아무거나 때려 넣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7분의 2, 뭐 9분의 12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쉬운 거 더 쉬운 거. 미나 알겠어? 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좀 볼 거예요. 개념처럼 같이 피세요. 그냥 요거 개념 실정 개념서. 아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녀야 돼. 그 낙서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살짝 넘겨 그러면. 아 여분이 있긴 한데. 아 요즘 저기 있구나. 이거 살짝 넘겨줘. 낙서하면 안 돼. 자. 자, 원의 방정식을 먼저 정의를 좀 내릴게. 너도 안 가졌어? 자, 먼저 여기 이거 펴세요. 요거 개념서. 그 책에다 적어. 자, 원의 방정식의 정의부터 보자. 자, 원이라는 건 원이 뭘까 얘들 원. 원이 뭐야 원? 원은 물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원은 뭐 동그라미 막 이렇게 했잖아요. 원이랄 때 동그라미네. 초등학교 애들이 귀엽잖아요. 아무튼 자 원의 정의는 기하학적인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정점이 있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다 동일해야 돼.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가 돼요. 그게 이제 정의예요. 원의 정의. 자치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이루는 그런 도형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옛날에 이런 실로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 콕 집어넣고 실로 잡아당겨서만 이렇게 하는 놀이 있죠. 해봤어 안 해봤어? 어릴 때 막 창의 사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실 끊어갖고 여기다가 색깔 같은 거 묻혀서 막 이렇게 돌리던데요. 그럼 예쁜 모양만 나오던데? 먼 모양 같은 거? 자, 그거를 체험하려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여기가 이제 거리가 일정해야 돼. 보통 그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R이라고 할 건데 어떤 정점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대요. 그럼 거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이용을 해보자. 두 점 사이 거리 R은 루트 A, B하고 임의 한 점이야. 그럼 X-A 제곱이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Y-B의 제곱이야. 이게 이제 X-Y라는 점과 A, B까지 거리를 뜻하는 거죠. 근데 꼭 한 점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일정한 점들을 쭉 연결해서 만들어진 도형이야 이게. 근데 수학에서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루트가 들어있는 식을 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 제곱하면 얘 R제곱 되고 얘도 루트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이것을 두 점, 이미 한 점과 A, B까지 거리가 일정할 때 그때 우리는 이거 식을 세워 두 점 사이 거리 식을 세웠더니 이런 식이 나왔는데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보고 우리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뭘까? 제일 중요한 거? 이 A, B 정점하고 거리 R. 그러면 이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중심이라고 하게 돼.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몇 코마 몇이야? 원의 중심은 0, A, B예요. 여기서는. 그죠? 얘네 완전 제곱식 두 개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바로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반지름 R제곱이 여기는 R제곱으로 써있을 거야. 근데 그거의 제곱되기 전의 형태가 바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R이 되고. 만약에 여기 16이라고 써있으면 반지름은 뭔 거야?
반지름 16이야 4야? 16이라고 써있으면 반지름이 4가 돼야죠. 그죠? 16이라고 쓰면 틀려. 16 진짜 16짜리 이따만한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6이면 4, 만약에 25면 5 반지름 이런 거 읽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자, 그럼 33쪽에 유형 1번을 잠깐 풀어볼게요. 33쪽에 유형 1번 해볼까? 유형 1번에 오늘 원을 다 나갈 거거든요. 자, 33쪽에 유형 1번을 봐봐. 중심이 마이너스 4,5래요. 중심이 마이너스 4,5고 내가 중심 보통 5라고 써. 중심이 마이너스 4,5고 점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거의 다야. 중심으로 표현된 식이잖아. 자, 그러면 자 중심이 마이너스 4,5니까 x 플러스 4로 들어가면 되겠죠? 제곱. 그죠? 또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아래 제곱은 몰라. 그럼 얘들아 미지수 하나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해? 미지수 하나면 점 하나 필요해요. 미지수 2개면 점 2개 필요하고. 이 하나 R만 구하면 되잖아 이제. 그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2 중심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4,5인데 지금 마이너스 3,2를 지나나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나봐요. 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이 식에다가. 그럼 R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3,2 대입해보자. 반지름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대고 2 대입하면 9겠네. R제곱이 10인 거야. 10. 그럼 얘들아 R제곱이 10이야. R제곱이 10인데 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 원넓이가 파이 R제곱 아니야? 그죠? 원넓이가 파이 R제곱이니까 R제곱이 10이니까 원의 넓이는 18가 되고. 알겠어? 그 답이 18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4쪽 가세요. 34쪽에 계속 이제 원의 방정식을 좀 연습을 해볼 거야.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이 y좌표는 0이겠지. 0이고 x좌표 몰라. x좌표 그냥 뭐라 할까? a로 할까요? 몰라. a로 두세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몰라. 그죠? 반지름도 몰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이 a, 0이고 반지름도 모르는데 두 점이나 남아있네요. 두 점이 3,1하고 또 어떤 점이야? 그냥 아무데나 찍은 거야. 이거 위치 안 맞추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보자.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에 y 제곱은 r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보니까 미지수를 지금 a도 모르고 r도 몰라요. 그럼 미지수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 2개 나왔잖아. 그죠? 얼마나 친절해. 수학은 되게 친절해요. 구하라고 하는 조건들 다 주어지죠. 근데 그 조건을 못 찾는 거죠. 문제에서. 얘는 이제 잘 보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3,1부터 대입해볼까? 첫 번째 3,1 먼저 대입하고. 3 넣고요. 제곱에 1 넣고 r제곱 이렇게 하나 대입해보자. 대입하고 같이 풀어봐봐. 두 번째. 그 다음에 4,2 먼저 4,2 대입하면은 4-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되겠네. r제곱 이렇게 되네. 근데 얘들아 이제 r제곱 r제곱이 같잖아. 같으니까 서로 이제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2차 방정식 풀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9고요. 9-6a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은 16-8a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또 a 제곱 또 없어진다. 그죠? 1차 방정식에 a 제곱 없어지고 얘가 10-6a고요. 얘는 20-8a가 돼서 2a가 얼마야? 2a가 10 나오네요. a는 5 나오네요. 근데 아직 이제 중심이 5,0인가 봐. a가 5. 자, 이제 반지름 찾으러 갈까요? 반지름?
원의 반지름 찾아라. 그럼 이제 어디다 넣으면 돼? 아무 데나 넣어. 여기 식에다 넣어도 되고 옆에 식에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자, A에다 5를 집어넣으면은 4가 되겠네. R제곱이 오니까 R은 얼마? 루트 5예요. 루트 5. R 루트 5. 반지름을 구하라. 루트 5가 되죠. 루트 5. 이거 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도 같이 풀어볼게요. 유형 3. 지금 보면 중심하고 2점 나왔고, 아까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중심에 관한 정보 하나 나왔고, 2점 나오고, 아까는 중심이 대놓고 나왔었잖아. 자, 이번에는 중심이 안 나왔어. 중심이 안 나오고, 2랑 5랑 둘 다 있고 중심이 안 나오고, 유형 3번을 보세요. 중심은 안 나왔지만, 뭐가 나왔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대. 지름 양 끝점 4, 마이너스 1과 B 2, 마이너스 3. 꼴랑이 2개 나왔다. 그래놓고 원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하고 반지름. 지금 몇 개 없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게 지름이 양 끝점이 되니까 그냥 여기 아무 점이나 아니고 지름이 양 끝점이니까 중심이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 얘는 이 두 점의 분수로 중점. 그렇지, 중점이 되겠지.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야.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야 그러면? 반지름은 이 중점 찾아서 아니면 선분 AB 길이 구한 다음에 반 나눠도 돼. 상관없죠. 뭐 이거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 구해도 되고 아예 전체를 구해서 반 나눠도 돼. 상관없겠죠? 그럼 다 구해지겠네. 자, 일단 중점부터 구해보자. 중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4하고 2 나누고 더하고 6에다가 2분의 6, 즉 3이네 3. 그럼 9분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하면 2로 나눈 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중심이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바로 구해보자. 루트 뭐야 그러면? 4에서 3 뺀 거 1 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은 또 1 되네요. 그죠? 루트 2가 반지름이야. 맞아요? 너무 빨라요? 루트 2가 반지름 이렇게. 12분의 5 그럼 중심 찾아놨고 반지름도 찾아놨고 y 플러스 2의 제곱은 2라고 쓰면 돼요. 루트 2가 반지름이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러면 14분의 7 다 있죠? 밑에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개념, 실전 개념서로 와서요. 페이지 6쪽을 보시면 지금 위에다가는 표준형 적어줄까요? 지금 우리가 표준형 배웠어. 표준형. 위에 있는 1번 타입이 표준형. 1번 타입 여기 위에 1번 타입 표준형. 주인님 책에다 적어. 책에 표준형 적어주시고 얘는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이고 또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전개한 거야. 전개한 거. 전개 내림차순을 전개한 거야. x제곱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x지만 그냥 ax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by지만 그냥 by라고 하자. 나머지 상수 부분 통틀어서 그냥 c라고 할게요. 그리고 0 이렇게 한쪽을 0으로. 요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x, y를 같은 쪽에 놓고 한쪽을 0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직선이든 원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 써놓는 자체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0이라고 쓰고. 물론 얘도 도형이긴 한데 얘는 그래서 그 원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준형, 그냥 플러스인 걸 일반형. 알겠죠? 이게 그래서 도형을 뜻하는 거다. 그럼 일단 0으로 만들어 놓고 다 뭐라 쓰는 거야 왼쪽에. 개수를 구하라고 거기 6페이지 보면은 일반형의 특징을 선생님이 적어놨죠. 원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얘가 원인지 아닌지. 얘들아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아이고 4 이런 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1차고 x 제곱이야. 맞아? 근데 얘는 x도 2차고 y도 2차야. 원 같은 경우는. 자, 우선 원의 특징은 일반형의 특징 첫 번째는 뭐다? 일단 x, y에 관한 2차식이고요. x, y에 관한 2차식인데 얘네들의 개수가 어때요? 개수가 같아. 여기 1, 1로 갔거나 2, 2로 갔거나 3, 3으로 갔거나 무조건 같아야 돼.
같지 않으면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다 적어놨죠. 거기에 개수가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지만 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항이 없냐면 xy 곱의 항이 있어 없어? 곱이 있어 없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완전 제곱하면 x제곱 뭐 2ax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y제곱 2y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 곱이 없어요. 없어. 여기 봐봐. 만약에 너희가 어떤 식을 봤어. 여기까지는 원이야. 그죠? 원인데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왔어. 그럼 원이 아니라고. 이러면 이런 순간 원은 깨지는 거야. 원이 아니에요. 신나게 원을 풀었더니 결국 원이 아니었어. 얼마나 허무해. 아닌 거는 제끼고 아예 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 번째는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바꾸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때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죠? 뭐 a제곱. 자,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0 되면 그냥 점인 거야. a, b라는 점. 0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거.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 나와? 그죠? 평면사표는 내가 허수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상수 부분이 C라고 할게요. 그냥 C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상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돼. 같아도 안 돼. 0보다 이 상수 부분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원인 거야. 알겠죠? 거기 지금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그 7조 개념서 7조 보세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여기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죠. 원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원의 특징이 좀 있어요. 축에 접하는 원. 자, 총 축이 뭐야?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동시에 접하는 게 있겠죠.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도 볼게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나?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접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지? 자, 이제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은 이제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이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중심하고 이 접점을 딱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겠죠, 또? 그럼 이 길이가 그럼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겠죠. 그지?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 A, B 중에 반지름은 A야, B야? 반지름. A에서 B에서 여기가 뜻하는 게 A야, B야? A야? B야? 시우야 뭐야? 그렇지, B죠. 요거 Y좌표잖아, Y좌표. 근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의 반지름은 절대가 B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가 B. 그러면 얘를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봤더니 x-a제곱 y-b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 무슨 제곱을 적어주면 돼요? b제곱을 적어주면 돼요. b제곱. 요게 바로 얘랑 같네? x축에 접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볼게요.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얘도 하나만 이쪽만 해보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얘가 중심 a, b야. 얘는 접점이야. 중심하고 접점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길이가 반지름인데 a니 b니 이때는 a겠죠. a. 절대값 a. 이쪽에 있으면 음수가 되니까 이제 항상 거리를 뜻하는 거는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축에 접하는 것 같은 경우는 x-a제곱 y-b의 제곱은 무슨 제곱? a제곱으로 써야 돼. a제곱 이렇게. 맞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다음 x축, y축,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하는 거. 동시에 접하는 거에 별표를 좀 해주시고 좀 되게 복잡하게 표시를 해놨죠?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동시에 접하는 거.
접하는 거는 4개를 다 그려볼게. 4개를 다 그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첫 번째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은 자, 중심이 여기 있는데 동시에 다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일까? 얘도 수직, 거리도 같고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기도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일단 1사분면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 그래서 얘가 R,R이 중심이에요. 자, 2사분면에 있는 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R,R이겠죠. 3사분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요. 4사분면은 R, 마이너스 R이 중심이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방정식을 세워보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동시에 접하는 원은 r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r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점이 몇 개 나올까? 동시에 접한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점이 무조건 하나는 나와야 돼. 그지 않아요? 동시에 접한다. r만 구하면 되니까 점 하나 나와야 된다. 만약에 아까처럼 x축, x축 하나만 접하게 되면은 x-a제곱, y-b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면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되니까 점이 2개 나올 거예요. 알겠어? 문제 파악 너희가 어떨 때 2개나 문자가 2개 하나네? 하나만 찾아. 점 하나 찾으면 돼요. 문제 안에서. 아무튼 2사분면 가자. 2사분면은 x 플러스 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거 그죠? 얘는 뭐니? 둘 다 음수네요. 둘 다 플러스로 해주시고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얘는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게 식이 다 달라.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선을 거기다 그려놨는데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선 위에 있어요. 그 색깔로 하나 해주세요. y는 x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빨간색이었거든요. 흑백으로 나와서 칼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가격이 너무 뛰어서 이거 선생님이 너희 사비를 들여서 그냥 준 거잖아요. 근데 칼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비싼 거야. 그래서 칼라가 더 예쁘긴 한데 그치? 이게 y는 마이너스 x 이게 활용이 엄청 나오거든요. 활용이.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35쪽 이제 그 풍산제로 가볼까? 유형 4번을 풀어볼게. 유형 4번 풀고 너희가 10번을 좀 해봐. 자, 유형 4번은 유형 4번을 볼까? 거기 보면 원이야. 이거 원 일반형 맞아 안 맞아? 원 일반형이에요. x제곱, y제곱 둘 다 계수 없고 xy 한도 없고 4y 플러스 7 빼기 k제곱은 0 얘가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표준형으로 바꾸기. 자, 지금 일반형이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죠? 그래야 뭐 이런 형태를 만들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2개로 예쁘게. 그럼 x제곱하고 2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하고 4y가 있어. 플러스 7하고 k는 일단 뒤에 두세요. 이렇게 두고.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요 2개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가운데 계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상수가. x제곱 플러스 2x에 보시면 여기 7이 있잖아. 뭐 더하기 1을 해도 되고 선생님 7에서 하나 갖다 쓰려고 그래. 그래도 되겠죠. 7에서 하나 갖다 쓰는 게요. 여기 6 채우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먼저 y제곱에 4y가 있다요? 4y 있고 그럼 상수가 뭐가 있어야 돼? 뿔4, 그죠? 그럼 6에서 또 갖다 써. 하나 갖다 쓰세요. 이렇게. 그럼 2가 남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럼 요 3개로 완전 제곱식, 요 3개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잖아. 자,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뒤에 넘겨. 근데 k제곱 마이너스 2 이게 r제곱이야. 알겠니? 자, 근데 이 원이 무슨 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다라고 했어. y축에 접하는 거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y좌표가 반지름.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잖아. 그죠? 중심의 x좌표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으로 가죠. 여기 있나 봐. 여기 이렇게 있나 봐.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게 반지름인가 봐. 그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1. 그 다음에 이제 k제곱은 3이니까 k는 풀과 루트 3 중에서 양수를 구하라 그랬으므로 이제 루트 3이 되겠다. 자, 하나만 해보자. 35쪽에 가장 먼저 13번을 할게요. 13번. 13번은 동시에 접하는 거는 시기를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로 만들까? 일단 자연수가 되어야겠죠. 곱할 수 있는 수가 자 같이 볼까요? 이 짝수를 지금 얘가 동시에 접하는데 그럼 식이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1,1은 몇 사분면이니 얘들아? 이 점을 포인트로 얻는 거야. 지금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이 다 달라졌잖아. 그럼 걔는 그래서 어떤 식이 좀 달라지고. 제곱이 근데 될수 마이너스 1,1은 어떤 새 제곱 2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죠? 짝수여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원이 아마 두 개 있을 거야. 또 제곱꼴 하나를 그려보고. 네가 지금 2사분면 위의 점이에요.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다고 칠까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지나는 원이 조그맣게 또 있다는 거야. 조그맣게. 이걸 어떻게 그리? 이런 식으로 또 있는 거야.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두 개 가능하지? 다시. 자, 원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데 그 요 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원이 이렇게 이따만한 원이 하나 있을 거고. 자, 그 이쪽으로. 그죠? 근데 또 뭐가 있겠어? 요렇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맞아요? 두 개 나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랬어? 두 원의 중심사의 거리를 구하래잖아. 그럼 원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나오나 보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원 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대. 근데 하나를 일단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여기 곱해졌을 때 바꿔. 자, 그러면 얘가 중심이 일단은 2사분면이잖아요. 그럼 몇 코마 몇으로 잡아? 마이너스 R로 잡아주게. 알겠죠? 부호가 다르면 이상하게 나와. 그럼 x 플러스 r의 제곱에 y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잡아. 그래서 그럼 내가 점 몇 개 나온다 그랬어? r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나온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2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이제 r이 가득한 식이 나오죠. 자, r제곱 하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제곱 없어지고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1로 해서 인수분해가 돼서 1하고 반지름이 1하고 5 두 개 나와. r값이. 그러면 자, 하나는 원이 중심 뭐라는 큰 거가 이제 마이너스 5,5라는 거고요. 얘가. 그죠? 마이너스 5,5.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1,1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도 되고. 아니면 선 피타 그냥 바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하면 보면 얘가 얼마야 거리가? 이거 4 아니야? 4? 그죠? 4점. 이거 피타, 이거는 피타 써도 되면 4루트 2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게 자, 4루트 2죠. 두 점 사이 거리 해도 돼요. 돌아가는 거. 자, 그래서 축에 접하는 거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산서로 오시고, 자, 8쪽을 펴볼게요. 8쪽. 자, 이번에는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필이죠. 예쁘게 쓴다고 썼는데. 자, 원이 있어.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또 다른 한 점, 이제 원 안에, 자, Q라는 점이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자, 생각을 해봐. 아니, 축에 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찌릿찌릿 할 건데, 누구하고의 찌릿찌릿 하면, 자, 원 위의 점 P,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Q가 있는데, 원 위의 점과 밖의 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거리를 구하려면.
Q가 여기 있으면 거리가 이렇게 될 거고 Q가 여기 있으면 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맞아? 제일 간단한 Q가 여기 있으면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Q의 제곱이 되어 Q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Q1, Q2,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Q3, 4의 제곱 Q4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거기서 자 그러면 Q가 위치가 움직이면서 PQ의 길이가 변하지. 그치? 달라지잖아. 그럼 언제 P와 Q의 두 점 사이는 언제 거리가 최소가 될까? 또 언제 최대가 될까요? 결국 최대 최소 가는 거거든요. 자 최대 PQ 사이 거리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최대일 때 언제일까? 언제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 있어. 그래서 5하고 원밖에 한 점하고 5를 연결해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만큼 더했어. R만큼. 그게 바로 제일 맥스가 제일 이 거리가 긴 Q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가장 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OP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OP는 중심과 점 밖에 한 점까지 거리겠죠? 여기다가 뭐를 더해?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얘가 PQ의 최대가 되는 거야. PQ의 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다시 원의 중심은 정점이잖아. 정점하고 P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만 쏙 더하면 걔가 바로 최대야. 최대. D하고 R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DR 최대. 그럼 최소는 언제 나올까? 유출을 해보면 최소는 5하고 P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빼주면 되잖아. 반지름 빼면 되잖아. 그렇지 않겠니? 반지름 뺀 여기가 바로 최소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 위치는 성분 PQ의 최소는 OP 즉 D에서 R을 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 뒤에 가서 문제를 36쪽을 보자. 유형 6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유형 5번 6번이 아니고 이 원리 이용해서 자 유형 5번은 원밖에 한 점 A하고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A, P 길이의 최대 최소 바로 이거잖아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을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먼저 연습하고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거 일반형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제곱 12y 플러스 상수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제곱끼리 x한끼리 y한끼리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항에 반의 개수 반의 제곱이 필요해. 16이 필요하죠. 16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로 이루어진 완전 제곱식은 자 가운데 항에 반의 제곱 뭐죠? 반의 제곱 36이죠? 맞아요. 36 더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마지막 12 얘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세 개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냈고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12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40인가요? 40 얘가 40으로 넘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때 자 중심이 지금 얘가 4, 마이너스 6인 원이네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너무 크게 그렸다. 중심이 4, 마이너스 6 반지름이 마이너스 루트 40 루트 40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 반지름이다. 자 여기 중심이고요. 그죠? 반지름이 루트 40의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이 있는 거야. 원밖에 한 점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5,2 A라는 점이 있어. 자 A부터 P까지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디라고요? 위치가. 일단 중심하고 5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누구를 더해줘? 누구 더해? 반지름을 쏙 더해주면은 최대값. 얘가 최대되는 그때의 최대값이 나오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맞아? 이게 최대 위치.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면 여기가 최소 위치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 위치면서 최소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OA를 구해야죠. OA. D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5a. 자, 5a 먼저 구해놓자. 5a는 루트 4에서 5 빼면 9니까 81.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빼면 8이니까 63. 5의 길이가 145. 145예요. 5의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45가 나왔다고. 루트 140.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빼야 된다고요? 그냥 지울게. 반지름 뭐였어? 루트 40이었잖아요. 루트 40을 더하고 빼고 이러면 돼. 그래서 AP 길이, 즉 AP 길이의 최대 x 최대는 뭐다? 루트 145에서 반지름 루트 40을 더한 거고요. 맞죠? 최소는 AP 최소는 미니멈은 루트 145에서 빼기 루트 40을 해주면 된다. 빼고 더해주기만 하면 돼. 민아 알겠니? 다시 5의 길이에서 R 더하면 최대, 5의 길이에서 R 빼면 최소. 알겠어? 자, 근데 얘네 둘이 곱하래. 왜? 얘네 둘 곱하면 그냥 합차돼요. 합차. 145에서 뭐 빼면 돼요? 40 빼면 되겠네. 105대 105. 105가 답이네. 자, 얘가 연습용 문제가 좀 부족해서 만약에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베이직 쌩이나 뭐 수력 충전 같은 거 그런 거 그거는 연습 문제만 막 나가잖아. 그죠? 그 쌩에 보면 스텝 A 같이 막 계산하는 것만 쭉 모아져 있는 그런 거 하나 사서 연습하면은 왜냐면 이게 도형의 방정식은 좀 식을 빨리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냥 계산 연습 안 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니까 혹시 내가 계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라이트 쌩은 아니고 베이직 쌩 아닌 수력 충전 또 있던데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있어. 계산 문제만 뒤집다 있는 거 그런 거 추가로 좀 풀어주면은 금방 늘어요. 계산 다루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어디 뜻이냐면 그 개념서에 9쪽을 펴볼까 이제 9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 적어놓고 거기다 이제 그 개념 실전에 원 또는 현 공통역까지도 살짝 적어주세요. 공통역의 방정식을 둘 다 구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원이긴 한데 이제 두 원으로 하나 여태까지 우리 원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원 두 개가 등장을 해서 두 원에 관련된 또 다른 원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했죠? 지난번에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 원에서 또 나온다고. 두 직선의 워밍업으로 지난 시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말이 나오면 매개 변수 K 써야 된다 그래서 그죠? 무조건 매개 변수. 지금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처럼 교점을 따로 막 연립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푼다 그랬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도형을 뜻하는 방정식이죠. fx, y는 0. 이거 잘 나와 이런 거 표현이. 자,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직선은 x, y는 0. 이런 두 개의 직선이야.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 k를 이용해서 묶어준다 그랬어. y g의 x, y는 0. 근데 매개 변수 k를 써서 앞뒤 아무거나 붙여도 돼요. 여기다가 붙이든 매개 변수 k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순간 얘가 뭐가 붙냐면 K가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랬어요. 이 항등식은 공통수학 1에서 다 했죠. 항등식, 가난 항등식. 그럼 항등식이 되는 순간 뭐가 되죠? 항상 얘가 0이고 얘도 0이 된다고 했죠. 그럼 둘 다 0이 되게 하는 건 뭐야? 교점이잖아요. 교점.
그 교점을 지나는 근데 얘를 전개하면 1차가 나오니까 직선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1차였어. 1차니까 전개하면 직선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둘 다 뭘까? 이 두 개가 원이겠죠. 원이면 둘 다 2차거든. 이번에는 봐봐. 이번에 복실은 약분이 안 되나요? 이렇게 있어. 여기 두 원이 있어. 얘 원이야. 원을 뜻하는 방정식. 이게 이제 방정식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한쪽을 다 몰아주고 일반형처럼 되는 거. 얘도 x, y는 0. 둘 다 원이야. 2차식이에요. 자, 2차식이면 두 원에 얘네 두 개를 이렇게 구조가 똑같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소수 플러스 K로 매개변수 해주고 홈의 30이라는 수를 이 선에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순간 K가랑 항등식 문자 붙고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라고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항등식이니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원도 0이 되고 옆에 있는 원도 0이 되는 점은 바로 두 교점이 되는 거죠. 맞아? 뭐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두 원의 교점 이거는 교점을 지나는 이란 뜻이 되고 둘 다 2차니까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야. 새로운 이런 원이 나오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거. 무수히 많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값이 될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점 하나가 나올 거라고. A, B라는 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한 점이 나올 거다. 한 점. 그러면 얘가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식으로 한번 더 표현해 볼게요. 안 되죠. 3이 남아 있으니까. 3을 무조건 없애야 돼. 세 개 다 있긴 한데 그림은 없으니까 한번 그려보자. 없죠. 15는요? 자, 이 앞에 있는 원은 한번 X제곱 중에서 3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이거. 자, 앞에 있는 원. 자, 얘는 X제곱 A 다시 X로 오케이.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두 개의 원이 있대. 이 두 원을 어떻게 한다? 동시에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새로운 원을 찾아라. 새로운 거야. 새로운 원을 찾아라 할 때는 매개변수 K를 써서 K. 자, 앞에 거에다 주로 뒤에 거에다 주로 붙여주거든요. 아이고. BY 플러스 C 플러스 K를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다 쓰면 되잖아. Y제곱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이렇게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면은 무수히 많다니까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건 무수히 많아. 이렇게도 있고 이따만한 거 이쪽으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점이 제시가 되면 결정이 된다는 거. 한 점 A, B 이렇게 나오면 요 하나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나 알겠어? 자, 얘가 바로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다. 요 식 자체가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원을 뜻한다. 단 K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안 돼. 단이 붙어요. 단 K는 거기 보면 필기 개념서 보면은 단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뭘 뜻하는 거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조건 다 만족하잖아. 매개변수 K인데 마이너스 1인 것 뿐이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면 봐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자, X제곱 Y제곱 자, 그대로 썼어. 근데 뺐잖아. 둘이 뺐단 말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뭐가 없어져? 보면은 제곱항에 쏙 사라져요. 그럼 몇 차야? 1차죠.
그럼 원이야 직선이야? 직선이 뭐야?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직선이 돼버려. 그럼 무슨 직선인 거야? 직선이긴 한데 무슨 직선이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직선이야. 이거야. 이 직선이야. 이런 직선을 뭐라고 하나? 공통현이라고 하는 거야. 공통현. 현이 들어있긴 하네. 공통현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공통현까지. 언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없어지고 바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뭘 뜻한다? 다 빠지면서 얘는 뭐다? 뭘 뜻한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야. 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공통현이 아니고 두 점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K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현의 방정식. 아 이거 두 개. 안돼. 박살이 나버렸네. K가 마이너스 1일 때와 아닐 때 그냥 두 개야. 책에 있어요. 선생님 잘 예쁘게 적어놨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자,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빨리 두 원 그려놓고 공통현 쫙쫙 그려놓고 얘야 지금 빨리 요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통현은 되게 중요해. 원에서 자, 그래서 뭘 풀 거냐면 6번과 7번을 지금 동시에 풀어볼 거야. 6번과 7번. 내가 풀 거야. 내가 2형 6번, 7번 같이 풀어보자. 자, 6번부터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K가 뭐야? K가 뭐? 마이너스. 거기다 적어놔.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빨간 이렇게 얘는 결국 뭐겠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근데 무조건 3은 그럼 둘이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빼보자. I 제곱 빼기야, 빼기. 빼면 얘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자, 정리 좀 해볼까요?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5는 0. 얘가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0y 빼기 5는 0. 얘 일반형으로 지금 표준형으로 적혀 있어서 좀 정리를 y는요 6x 플러스 5 y는 5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수직일 때 이 직선이 직선 y는 얘를 찾는 게 아니야. 얘랑 수직이래. 누가? 수직인데 누가? ax 플러스 1이.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5분의 3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5. 수직이라 했잖아. 수직일 때는 이게 뭐다? 마이너스 3분의 5. a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데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그러면은 2를 봤을 때 요 2에는 더 곱해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분명 6만 좋아하네. 근데 아침에 봤을 때 내가 분명 봤는데 딴 데로 갔나? 3은 이렇게 곱하는 먼저 2 곱하기 2는 돼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쉬었다가 선생님 추가 문제로 현은 지금 문제에 있는데 이거 들어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쉬었다가 추가로 이제 앞으로 문제 해줄게요. 그러면 2의 자, 맞아. 그러면 네. 뭘 하지 않았어? 100 안 이하를 들었나? 자, 그러면 너희가 100 이하를 봐야 뭘 되니까 하냐면 최대의 숫자가 뭐예요? 17번 한번 해봐. 17번. 아, 21번 했구나. 은 2의 제곱 17번. 뭐. 먼저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없애볼 건데 2의 2 곱하기 2랑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랑 2의 네제곱이랑 쭉 봤을 때 어느 숫자가 최대값이에요? 100까지 1부터 100까지를 봤을 때 2의 제곱꼴은 어디까지 가요? 이, 4, 8, 16, 32, 64, 128이죠. 그러면은 100까지를 봤을 때 어디까지 된다는 거예요? 100 이하여야 돼. x는 0부터 1부터 100까지가 될 수 있어요. 10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게 2의 제곱꼴이에요. 2는 쭉 가면은 2, 4, 8, 16, 32, 64, 128 그리고 쭉쭉쭉 나가죠. 그러면은 100까지를 봤을 때 지금 아까 128은 이미 100을 넘었죠. 그래서 그 전 숫자인 어디까지 된다는 거예요? 32 다음에 하죠 지금. 네, 64까지요. 그래서 64는 2의 몇 제곱이죠? 2의 6제곱. 2는 그래서 2를 봤을 때 17번만 하면 돼요. 17번. 둘이 빼기만 하면 돼요. 아, 여기 전개를 해야 되겠군요. 자, 이게 표준형이니까 이거 뺄 때는 무슨 형태로 빼야 돼? 일반형. 전개해서. 몇 개까지 나눠요? 자, 전개해서 빼면 돼. 자, 한번 빼보자. 자, 17번은 자, 전개를 하면 x제곱, y제곱 얘는 전개돼 있지만 이렇게 넘겨야죠. 이렇게 넘기고 그다음 뺄 거야. 빼는데 자, 뒤에 일반형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전개해서 빼면은 일단 전개를 먼저 해보죠.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125가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6은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주시고 그러면 x제곱, 네. y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상수는 3, 7 몇이? 7개 이렇게 요거 빼주면 돼요. 빼주면 뭐가 나와? 공통현이 나오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이런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x제곱 y제곱 빠지면서 마이너스 3에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7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 이거하고 이거 아직 정리가 덜 되군요. 자 x 플러스 6y 또 2로 약분해서 이런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어. 자 이거랑 누구하고의 거리를 찾는 거야? 나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19요. 이렇게. 자 이거하고 누구? 마이너스 4,0까지 거리 찾는 거죠. 점집거리 점집거. 뭐니? 루트 4 플러스 9 분의 절대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요거요. 루트 13분의 13이야. 그럼 루트 13이죠. 여기인데 3번이에요. 3번. 자, 그다음 유형 7번을 또 같이 풀 건데 유형 7번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 길이. 지금 유형 7번에 두 원이 공통현을 갖고 있나 봐.
그림도 예쁘게 그려져 있지만 자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요거랑 요거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이 공통현의 일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중심과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고요. 중심과 중심 둘 중에 아무거나 수선을 내려. 공통현이 수선 내리고 중심 쉬운 거 아무거나 쉬운 게 뭐가 있을까? 1,2도 있지만 2도 있고 3,0도 있지만 3,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 일단 빼보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일반형도 표준형으로 다 바꿔야 되고 빼보기도 해야 되고 일단 먼저 빼자. 마이너스 4y 빼기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이렇게 빼는 순간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자 4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런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어. 자 이게 공통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 것을 우리가 중심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중3 때 공통현에 대해서 배웠잖아. 중심에서 현의 수선 내리면 항상 수직 2등분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는 어떻게 찾았죠? 반지름하고 반지름 안하고 요 길이가 나올 거야. 뒤로. 그럼 요거 피타 써서 구하는 거죠. 피타. 결국 피타야. 피타. 그럼 우리가 이제 중심을 알아야 D도 구할 거고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 반지름도 찾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거를 해볼까? 앞에 있는 얘가 중심이 뭐야? 표준형으로 바꿔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x 이건 이제 할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벌써 플러스 1로 하잖아. 그치? 그럼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뭐가 필요해? y 마이너스 2 지금 표준형 y 마이너스 4y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y제곱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4 그럼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4랑 1은 아까 썼잖아. 그러면 뒤로 4가 넘어가서 반지름 2인 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2래. 반지름 2고요. 그 다음 우리 필요한 게 뭐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요거야. 요거 구해야 돼요. 요거. 그럼 D가 또 구해줘야 돼. 그죠? D. 점지 거잖아. 점지 거. 중심이 1,2예요. 중심 1,2 하고 직선까지 거리 점지 거 쓰면 요거하고 1,2까지 거리잖아요. 맞죠? 여기서 바로 해주시면 루트 얼마니? 루트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네요. 루트 2 계산해보니까 루트 2 루트 2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결국 피타예요. 그죠? 피타 4에서 2 빼면 얼마? 4 제곱에 4에서 2 빼면 2니까 루트 2네요. 루트 2 전체는 2루트 2 현의 길이잖아. 현 2배잖아. 답이 2루트 2예요. 한번 연습해봐. 19번 해보세요. 19번. 얘를 친절하게 다 그냥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형도 필요해요. 표준형도 만들어봐. 요 3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다 곱하면은 언제 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원이 좀 내용이 많아요. 자, 뒤로 38초, 이제 그 풍산대는 38초 가지고 현의 길이 나온 김에 먼저 39쪽에 9번도 맞았게 현의 길이 나온 김에 유형 그려 먼저 볼게. 유형 그려 보시면 이번에는 아예 직선이 나왔어. 공통현은 아니고요. 원이 하나가 등장했고 이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나 봐. 이때 이 두 점에서 만나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 이거 현 구하라는 거잖아. 결국엔 이번에도. 자 그러면 여기서도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려서 거리 반지름 구해주고 거리 뒤구해서 피타 쓰는 거야. 그죠? 이거는 공통현은 아니지만 현하고 현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아까랑 좀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x제곱 원의 중심 찾아주시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줄은
중심이 표준형 바꿔볼게요. 다시 처음 친구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근데 바꿔보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제곱. 근데 얘는 또 운이 좋게도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고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필요한 거 아니야? 2가 들어가. 그럼 플러스 4 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4 해주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자 얘가 중심이 2,1이래요. 2,1이고 자 반지름은 2고요. 그죠? 반지름 2 나왔고 거리 D만 구하면 되겠네. 거리 D는 직선이 아예 대놓고 나왔잖아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과 2,1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죠. 거리 D를 구하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없어지고 루트 2분의 1이군요. 이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피타 쓰면 되잖아. 피타. 4에서 뭘 빼? 4에서 2분의 1 빼고 2분의 7 되네. 그리고 여기가 2분의 7, 루트 2분의 7이야. 루트 2분의 7. 2배 하래, 2배.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14니까 곱하기 2 해줘야죠. 그래서 루트 14가 현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현이라는 성질이 나온 김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길이가 나온 김에 길이로 다 먼저 해볼게요. 어떤 양수 다시쪽을 먼저 원에서 두 개가 딱 있어. 길이 구하는 게. 지금 길이 구하는 거 한꺼번에 해보자. 원에서 길이 구하는 게 원과 직선에서 길이 구하기. 길이. 테마 길이 구하는 거. 길이가 크게 두 종류가 나와. 하나는 현. 여기 책에 있어요. 책에 9쪽에. 이거를 나중에 너희가 이제 고2 때, 고1이구나. 근데 시험을 볼 때 여기가 바로 나와 있는 접선 답은 다 나오는 모든 유형이 다 있어. 이거 외에는 없어. 원과 직선에서 길이 구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이제 시험을 보거나 근데 이거 생각이 나.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놔. 너희가 보는 개념서도 있을 거 아니야. 요거는 정리가 돼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개념서 같은 데다가 요 그쪽에 있는 건 다 적어놔. 그럼 원에 나오는 모든 직선은 다 관련된 건 여기 다 있어. 이거 외에는 없어. 알겠죠? 그 원과 직선에서 길이 구하는 거는 이제 현 하나 있고요. 현 있고. 그 현 나오면 바로 뭐 하라고요? 현 나오면 중심에서 수성 꽉 내리고 반지름 딱 찾아서 피타 쓰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직선이 또 하나 뭐 나오냐면 접선이라는 게 있잖아. 현 말고. 그죠? 현이 있잖아. 현이 접선이 있잖아. 자, 접선이 우리가 원밖에 한다면서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어때요? 같잖아요. 접선의 길이 같다. 맞아? 이거는 2-2에 나오잖아요.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렇게. 얘가 같다는 거야. 얘가. 그죠? 왜? 이거 아래 있지?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이고 그죠? 수직이고 아래 있지 S합동이야. 따라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무조건 같아져요. 그래서 원밖에 한다면서 그는 접선의 길이는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려면 또 이거를 구하는 거야. 이거. 얘. 그러면 또 피타예요. 또 봐봐. 또 직사각형 또 피타예요. 원의 중심하고 P까지 거리 D 그 다음 반지름 R 그 다음 피타. 거의 99%가 피타예요. 알겠죠? 99% 피타.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주세요. 그거 외에 거의 안 나와. 근데 하나 더 가끔 나오면 이제 뭐냐면 아주 조금 나오면 삼각대 90도 30도 이런 요거 나오고 나머지 거의 다 피타. 이거 두 개만 하면 거의 직선에서 나오는 길이는 다 구할 수 있어. 지금 공통 접선과 공통 대접선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게 빠졌어요. 교과과정에서 작년까지 있었는데 빠져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문제가 나오면 하는데 4번과 5번은 또 피타 쓰는 거라서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좀 추가를 해줄게. 만약에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 근데 교과과정에서 빠졌어요. 자, 이 두 개 나오는 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 하려고 했죠? 유형 10번 40쪽을 알아보는 직선 먼저 다 하고 길이 구하는 거 먼저 하고
다른 내용으로 갈게요. 자, 유형 10번을 봐봐. 유형 10번, 10번. 이번에 뭘 구하래요? 접선의 길이 구하래요. 접선의 길이. 자, 그럼 접선의 길이는 원밖에 한 점에서 그는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4하고 이 중심에서 원에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항상 원밖에 한 점 나오면 접선 그어주시고 수선 내리고. 알겠니? 중심 표시하고 이렇게 반지름 찾고 뭘 찾아? 5하고 거리, 중심까지 거리 뒤찾고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러면 바로 얘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얘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플러스 4와 2 플러스 4는 0. 자, 일반형, 표준형 바꾸기. 아직 연습이 덜 됐으니까 한 번만 더 친절하게. 자, 얘는 또 친절하게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8만 맞추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8x 뭐가 필요해? 가운데 계속 반의 제곱 16 필요한 거 아니야? 16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얘는 y 플러스 2의 제곱 이미 그리고 세 개로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나오고 y 플러스 2의 제곱에 16 이렇게 되겠네. 반지름이 4네요. 그래서 반지름 4. 그러니까 중심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 길을 구하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얼마일까요? 점과 점 사이. 루트 4에서 2 빼면 6이니까 36 플러스 36. 36, 6루트인가요? 그러면 그죠? 6루트 2. 그럼 또 피타 쓰면 되죠? 피타. 결국 피타. 그럼 36에서 16 빼면 되죠? 36이 아니면 70이죠? 72에서 16 빼기. 계산하면 얼마야? 76에서 16 빼면은 6이 되고 10대 더 8이 아니고 6인가요? 56? 56인가? 56. 그죠? 그럼 얘는 4가 들어있으니까 2루트 14 이렇게 해서 2루트 14. 자, 그 다음에 유형 11은 아까 약간 우리가 했던 거 비슷한 거라서 한번 이어서 해볼게. 그리고 1초에 x는 100이라는 숫자가 맞았고요. 그리고 y는 틀렸어요. 그래서 y를 다시 구해서 x 빼기 y 값 중에 자, 유형 11은 길이 구하는 거는 맞는데 또 최대체조야. 또 최대체조. 수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최대체조예요. 수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럼 이제 원에서 나오는 최대체조는 아까 원밖에 한 점하고 원의 점 P까지 거리의 최대체조가 있었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좀 아까 했던 거? 그치? 이번에 지금 하는 거는 똑같은 최대체조인데 점 P가 아니야. 점 P가 아니고 직선이야. 다르죠? 약간. 자, P에서 여기 Q까지 이르는 거리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 L하고 원에 이르는 거리야. 그럼 뭐가 원에 이르는 거리냐면 항상 원은 직선에서 이 점 이렇게 수직거리가 길이가 되는 거죠. 최단 거리. 누가 거리 걸 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 수직으로 내일 꽂아야죠. 그러면 여러 개의 길이의 거리들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수직이랑 삐뚤삐뚤하게 되지만 그러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단일까요? 최대 최소. 또 최대 최소 뭐예요? 당연히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꽂아 내린 다음에 수선을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더해야 돼? 이때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반지름 더하고 맞아요? 반지름을 더해주는 게 최대 맞아? 최대 위치 여기가 최대 위치 그 다음에 최소 위치는 어딜까? 바로 여기서 반지름 빼야죠. 반지름 뺀 요 위치가 최소 위치인 거야. 맞아? 여기서 항상 기준이 누구야? 중심에서 수선 내리 여기 직선까지 거리 점직거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뒤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한 게 최대. 아까랑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뒤에다가 R을 뺀 게 최소. 이거야 이거. 얘랑 구조는 똑같다고. 자, 근데 대상이 얘가 직선인 거고 얘는 점인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도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 같이 해봅시다.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먼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x제곱 y제곱. 자, 표준형을 바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6이니까 3 들어가고 빼기 9 생기고. 자, 그 다음에 y제곱에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에 빼기 1 생기고요. 그러면 10에다가 18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때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에요. 중심이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직선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이런 직선이에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점직거를 쓰면 돼. 그죠? 점직거.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하고 3, 마이너스 1까지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루트 1 플러스 1하고 절대값 3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맞죠? 플러스 4 8이네 8.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8 그러면 8에 루트 2 해서 4루트 2가 거리 D가 돼. 4루트 2 거기서 자 4루트 2에서 뭘 더해야 되겠어? 반지름인 3루트 2를 더해야죠. 3루트 2 이게 3루트 2예요 반지름. 그죠? 18이니까 최대는 4루트 2에서 뭘 더한 거? 반지름 3루트 2 더한 거. 그러면 최대는 뭐야? 7루트 2가 되겠네. 7루트 2. 그죠?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둘이 4루트 2에서 3루트 2 뺀 거는 최소는 뭐야? 그냥 루트 2겠네요. 얘네 둘이 더하래. 그래서 8루트 2가 돼.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좀 연습할 만한 게 거의 최대가 8일 때 33번 한번 해봐. 33. 그때 양수 K를 구하래.